자, 이번 시간은 제2절 가등기죠. 278페이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등기는요, 해마다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88조 해가지고 가등기의 대상이라고 써 있죠.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그 소멸이니까 말소가 되겠죠.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라고 써 있어요. 그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가등기를 보시면 일단 가등기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 가등기란 무엇이냐, 의, 그 다음에 가등기 대상,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 가등기 신청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등기 이전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하는 경우?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를 우리는 중간 처분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다루는 게 이제 가등기 이쪽에서. 자, 해마다 역시 시험에서는 가등기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고요. 해마다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정도,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만 충분히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는 워낙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문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돼요. 가등기란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 부동산의 물건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전을 하고 본등기 시에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등기라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따라서 요 임시적인 거의 핵심을 또 하나 두시면은요,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던 가등기는 종국 등기의 효력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의의에서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의 동그라미 1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부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대상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 가등기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이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환매 있죠,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가 이렇게 했는데 환매권이라는 게 존재하죠.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안 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접수 쪽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 환매 특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어떻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매권은 양도돼야 하는데 환매권은 양도가 되죠. 따라서 환매권을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란 말이죠. 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안 되지만 환매권 이전의 가등기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에서 한 가지 체크할 것은 뭐다?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이 안 되지만 환매권은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을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물권 및 임차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변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 이러한 것들은 자, 설정과 이전과 변경과 소멸은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등기 신청 자체가 공동신청의 개념이더라. 이거 공동신청. 따라서 얘네들은 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네요. 청구권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변경의 가등기, 말소의 가등기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 보존이라든지 처분 제한의 경우는 자, 이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처분 제한의 등기는 촉탁. 항상 우리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요 청구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청구권은 어떤 신청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청구권은 공동 신청일 경우에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보존 등기라든지 처분 제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촉탁이기 때문에 보존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 안 된다 이거죠. 가압류의 가등기, 가처분의 가등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됐죠? 교재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청구권이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여야 된다.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안 될까요? 종기부라든지 해제 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더라. 종기부라든지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청구권에서는 이 청구권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인데 이 가등기는요. 물권적 청구권은 허용이 안 되고 매매와 같은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즉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 해가지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러죠.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보셔야 될 것이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하고 맞물려서 보셔야 될 것이 여기에 소멸에 대한 거. 이 소멸은 말소등기죠. 그래서 말소등기, 이 소멸은 결과적으로 이 말소등기인데 이 말소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몇 번 지문이냐면은 네 번째 지문이더라. 네 번째 지문. 자, 이제 보시면 말소등기에 가등기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 소멸 청구권을 갖는데 이때는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한데 그러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하는 물권전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물권전 청구권은 가등기 붙일 수 없다 이겁니다. 항상 기억할 것이 뭐예요? 물권전 청구권 가등기 안 되고 보존의 가등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허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하고 7번 볼게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명의로 했는데 A, B명의로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B 앞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죠? 또한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했다고 해서 얘가 얼마든지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C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가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도 가등기가 되어 있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중의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의 가등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중의 가등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써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B로 했다 이겁니다. 이 가등기는 얼마든지 양도 가능해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언제라도 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로. 이때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요 C는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가등기. 따라서 여기도 가등기, 여기도 가등기.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의 가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등기의 가등기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이거 무엇하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어서 보셔야 될 것이 얼마든지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이전을 금지하는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도 허용이 된다 이거죠. 요거. 그러나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X가 되겠고 여기서 이런 X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등기 가능하고 불가능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청구권이 존재하느냐 청구권이 없느냐를 가지고 가등기 대상과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를 우리는 고를 수 있다 이거죠.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 공부하실 때 가등기도 여러 번 공부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의미상에서 가등기 어떠한 정의를 딱 써놓고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자?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신청은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얘는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에 의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때 이 A를 매도인, 그 다음에 B를 매수인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매도인이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매수인이 권리자의 위치에 속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주질 않았어. 그럼 당연히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죠. 나중에 후에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끔 임시장치를 걸어놔요. 이것을 우리가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로 이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의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뭐가 돼요? 가등기 뭐가 돼요? 가등기 의무자하고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외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외는 가등기 자체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유일하게 등기에서 의무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서 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가능한 게 바로 가등기라고 그랬죠.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줄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도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 전에 법원에서는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기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서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준다라든지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발급받아서 이것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절차 볼게요. 279페이지에 제89조 가등기의 신청 방법. 가등기 권리자 얘기죠.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에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칙 볼게요. 45조.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도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280페이지. 똑같은 거죠.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등기 실행.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등기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럼 가등기를 실행하는데 가등기 실행을 어디에다 하느냐? 가등기를 실행을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실행을 하느냐 이거죠. 해당 구에 하는 거죠. 해당 구에 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면 어디에다 하는 거야?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을구에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해당하는 구에 하는 거고 주등기로 할 것이냐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역시 부기등기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동그라미를 딱 치면 가등기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본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갑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갑구에, 본등기를 을구에다 하면 가등기도 을구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역시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실행 쪽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가등기를 실행을 했을 때는 가등기가 경료가 되면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이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무엇이다? 청구권. 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하고 본등기 시에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즉 물권 변동적 효력 없다. 그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다. 이거 오른쪽 보시면 돼요. 3번에 권리에 관한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으므로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고 가장 심에 잘 나오는 역시 추정력도 없더라 이겁니다. 추정력도 없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담보가등기의 어떠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가등기 무엇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무엇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등기 이전. 핵심은 요겁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떻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설명해 드렸고요.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했어요. 즉 이거죠. 이거. 가등기는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가능하고요.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오른쪽에 보시면 가등기의 말소가 나옵니다.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더라. 공동신청.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었죠.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하더라.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어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그 가등기 명의인의 뭐를 첨부하게 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자,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서 이해관계인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다.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 무엇하는 거? 가등기 말소하는 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요.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죠.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방문해서 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이면은 뭐를 첨부하고 인감을 첨부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닐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보시면 284페이지. 단독 신청으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일 때 뭐를 첨부하라? 인감을 첨부해라. 동그라미 2번.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3번. 역시 이해관계인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감은 첨부를 해야 되고 여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등기를 해도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주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에서는 이쪽에서 시험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죠. 원칙은 공동이지만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하는 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교재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요. 가장 핵심은 그럼 본등기를 했을 때 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그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이제 직권말소할 것이냐. 그것을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284페이지 하단부하고 285페이지의 그 상단부 밑에 하단부까지 쭉 연결된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286페이지를 이제 보셔도 돼요.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일단 비명의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했어요?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도 물권 변동효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A는 부동산을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가등기는 누구랑 했어요? A가 가등기 의무자죠? A가 가등기 의무자고 B가 가등기 무엇이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권리자.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슨 등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려고 보는데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래도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본등기 당시에 C는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야 된다. 이거.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원래 A하고 B하고 둘이 본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A가 사망할 수 있다. 즉 가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B도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둘 다 사망할 수 있더라.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A-하고 누구랑 B랑 본등기를 하면 되고 B가 사망하게 되면 A하고 누구랑 B-랑 본등기를 하면 되고 둘 다 사망하게 되면 A-하고 B-가 무엇을 하자? 본등기를 하자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그러죠. 이때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도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B 앞으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격려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C로 이전이 돼버립니다. C로 이전이 돼요. 그러면 이때 A가 가등기 의무자죠. 가등기 의무자. 이때 A가 이제 무엇을 한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당연히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고요. 제3취득자 이 경우에도 얘도 본등기 당시에 무엇이 될 수 있다?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을 끌어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 무엇할 수 있다? 씨앞으로 처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A가 가등기 당시에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죠. 이때 이제 본등기를 딱 합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고요. 역시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를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3취득자도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소유권과 이 소유권은 직권말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본등기를 해도 무방한데 이 경우에는 얘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랑은 안 된다 이거죠. 얘랑은 안 된다 이거야. 자, 본등기를 한번 볼게요. 본등기 맨 위에 286페이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본등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읽어보시고요. 원칙은 공동이지만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밑에 본등기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고 가등기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그 이전받은 자. 그러니까 이 권리가 얘 가등기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가등기를 만약에 D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이 중요하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에 할 때 소유자, 즉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돼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에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권리자가 아까 권리자 A가 사망한 경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3번하고 교재 286페이지 맨 밑에 3번 오른쪽에 4번 이거는 뭐야?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본등기를 하겠다 이거죠.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경우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B 앞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가등기를 해도 뭐를 교부해줘요? 가등기를 해줘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이때 이제 본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때는 제공할 때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이 A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겠죠. 그럼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했을 때 A한테 뭐를 줬을까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라는 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기필 정보는 이 A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당시에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등기필 정보는 B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고 교부받은 겁니다. 됐죠? 자, 이때 B가 본등기,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할 때는 B가 가등기 할 때 받은 이것을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A가 과거에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이것을 제출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제출하는 거죠. 이것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왜 A 거를 제출해야 되냐면은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의무자가 제출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A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B가
가등기를 하고 교부받은 등기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6번. 자, 6번에서는 뭐냐면은요.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6번, 7번 같이 보시면 돼요.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만 1인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안 됩니다. 위배되어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요거는 역시 2호에 의해서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조치를 봅니다. 본등기 조치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느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느냐,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용익물권이 되겠죠. 용익물권 임차권이에요. 자, 다시 하나씩 이제 보면은 가등기를 했어. 얼마든지 부동산 넘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A는 용익물권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저당권도 설정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얘가 무엇을 했어요? 얘가 본등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루어진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이루어진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라 해서 중간 처분 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죽는다. 살아남는 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죽는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왜? 이 권리를 침해하니까. 그러니까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권말소하겠다라는 거잖아.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직권말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 침해하지 않으면 그냥 살려둡니다. 그냥 후순위로 남는 거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는데 넘어갔어, 소유권이. 뿐만 아니라 용익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권도 설정해 주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무엇을 했다? 본등기를 했어. 그럼 이쪽에 있는 거를 중간 처분에 등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이것들은 얘와 반대로 다 산답니다. 왜 다 살아요? 양립할 수 있으니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니까 다 산다가 돼. 따라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질문입니다. 반드시 다 살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자,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는데 소유가 넘어갔어.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용익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해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죠.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소유권과 저당권하고 용익물권, 임차권으로 딱 나눕니다. 그 이유는 얘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엇하고? 살고 용익물권, 임차권만 무엇이 된다? 죽는다 이렇게 돼. 그 왜 저당권을 왜 사느냐? 이제 그림 그려보시면 딱 확실하게 표가 나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1번에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비합으로 딱 했습니다. 근데 2번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죠.
C로 이렇게.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얘가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중에 전세권은 허용이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얘는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뭐야? 가등기니까 된다 이거죠. 3번에 무엇을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D더라 이겁니다. 이때 얘가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권리를 침해하니까 죽어야 되지만 용의물권 임차권은 죽어야 되지만 저당권은 그냥 후순위로 밀려 있으면 된다. 밀려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용의물권 임차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는요. 용의물권하고 임차권만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죽게 되어 있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 이게 핵심이죠. 자, 여기서 그림 한번 보면 자, 1번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비명의로 했는데 2번에서 역시 저당권 설정 C 앞으로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 설정 D 그러면 이 2번하고 3번은 요 2번하고 3번은 일단 가등기를 하고 나서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에 얘가 뭐를 했어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2번 후순위로 남고 3번도 후순위로 남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 없고 다 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처음 공부하실 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을 때는 거의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살아남는 거 있지만 일반적으로 죽는구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이러한 중간의 처분 등기는 다 살구나. 용의물권 임차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는 용의물권 임차권만 죽는구나.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은 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보시면 시험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거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거,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 직권말소를 할 수 없는 것은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살아남더라 이겁니다.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시면 287페이지 직권말소 대상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직권말소 대상 여기 이제 땡땡이가 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 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라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말소한다. 그 다음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죠. 기억이 가장 중요하죠.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뿐만 아니라 니은 디귿은 가등기 전이라고 하죠. 그럼 가등기 전은 뭐야?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더라. 그 순위가 가등기보다 전이니까 당연히 살아남는 거고요. 디귿도 마찬가지고 리을은 대항할 수 있는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의 등기는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요 끝에 거네요. 여기. 그럼 일단은 뭐는 살아남는다는 소리예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살아남고 용의물권하고 임차권만 죽어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특히나 기역의 소유권 이전. 리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은 요거죠.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표현해놨잖아.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임차권의 이전 요거죠. 임차권도 무엇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요거죠.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갑이다. 요거죠.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넘긴다 하더라도 얘는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사인 증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있어요. 증여는 이제 공동 신청의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다시 이제 앞쪽에서 잠깐 이제 확인할 것이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284페이지에 보시면 147조 남아 있죠. 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해가지고 쭉 한 번씩 148조까지 설명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꼭 그 지금 법조문을 한번 보시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있는 부분도 즉 287페이지 하단부부터 288페이지의 그 상단부까지 나온 게 앞에 조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끌어온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가등기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등기는 무조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 만큼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전에 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요 가처분에 관한 등기는 후에 우리가 심화학습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는데 가등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몇 가지만 좀 조심할 것만 그때 심화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4절 구분 건물의 등기입니다. 역시 올해 작년이죠. 2018년도에 이쪽에서 역시 한 문항이 또 출제가 이제 됐었고요. 굉장히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이 구분 건물 등기를 굉장히 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4절 구분 건물의 등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등기와 부기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4장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